1968년 초 베트남전 중 케이산 전초기지에서의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베트남 인민군 또는 PAVN의 장군 VO 앵구yen 다프는 100여 개의 남베트남 도시와 마을에 대한 일련의 조정된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주요 확대로 간주되는 티에트 공세는 베트남 전쟁의 가장 큰 군사 캠페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14,000명 이상의 민간인, 약 5,000명의 남베트남 병사, 그리고 대략 45,000명의 북베트남 병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평화의 짧은 휴식이어야 할 때에 공산주의 북베트남군이 시작한 공세 전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트 공세 사건들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1월 31일인 음력 새해인 테트는 북베트남과 그들의 동맹국인 베트공, 그리고 남베트남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휴전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1968년 초 베트남 인민군의 보 은구yen 잡 장군이 남베트남을 놀래키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을 때 깨져버렸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북베트남의 지도부는 1968년 1월 31일에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공격의 목표는 남베트남과 그들의 미국 동맹국 사이에 갈라놓음으로써 미국을 나라를 떠나게 만들고 민간인들의 반란을 촉발하여 북과 남 사이의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남베트남 정권의 전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를 통해 북베트남이 빠르게 승리를 거두고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독립, 민주주의, 남베트남에서의 평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트 공세는 남베트남의 국경 지역에서 여러 다른 공격을 조직하는 것을 포함했는데, 북베트남은 이것이 미국의 주목을 끌어 도시의 진지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전은 여러 도시와 도시지역, 그리고 K해산을 포함한 미국 기지에서 동시에 여러 행동을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의 비디오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VO는 이런 장소 공격이 2차적 심지어 3차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여겼다. 텟 공세의 주요 목표는 내란을 일으키고 남베트남의 사람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동기부여함으로써 남베트남의 군대와 정부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PAVN의 대령은 나중에 테트 공세에는 3가지 별도의 단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월 30일에 시작되어 공산주의 비에총 군대가 남베트남의 여러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베트남 공화국 군대, 즉 ARBIN의 남베트남 군인들을 자신들의 정부에 반하게 만들려는 선전 캠페인이 시도될 것입니다. 북베트남은 이 공세가 실패하더라도 남베트남이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북쪽과의 협상을 열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협상 실패 시 이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5월 5일에 시작되어 중국인민해방군과 베트공 병력이 작은 도시와 마을을 공격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세 단계는 8월 17일로 예정됐다. 이 계획은 1967년 중반에 준비되기 시작했고, 1968년 1월까지 북베트남은 20만 명의 병력과 8만 1,000톤의 물자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로켓 추진 수류탄 발사기와 돌격 소총이 포함되어 ARVN보다 우월한 화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다가오는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1967년 중후반 연합군 정보부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과 북쪽에서의 군사적 집결을 감지했다. 예를 들어 라오스를 통해 남쪽으로 향하는 트럭의 수가 이전 월 평균 480대에서 1100대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1967년 말 관찰된 트럭 수가 계속 증가했다. 11월에는 3,823대, 12월에는 6,315대가 관찰되었다.
그해 12월 21일에는 미국의 지휘관인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베트남에서의 군대를 보고하며 그는 북쪽이 인용하면 집중적인 전국적 노력, 아마도 최대한의 노력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단서와 수집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1968년 북베트남의 공격 규모는 여전히 미국과 남베트남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아무도 PAVN이나 베트공이 이런 대규모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탓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의 예상 행동은 보통 그들의 능력에 기반했지 목표에는 기반하지 않았다. 테트 공세 동안 미국과 남베트남에게 또 다른 타격은 1967년 10월 하노이 정치국의 발표 결과였는데 이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주일간의 휴전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남베트남 군대는 약 절반의 병력에게 휴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미국의 캐산 방어에 전념하고 있었다. 1962년에 남베트남의 북서부 칸트리 지방의 캐산 지역에 건설된 미국의 전투 기지였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이 전초 기지가 중요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확신하였고 PAVN과 베트공이 어떤 종류의 공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공격이 캐산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수백 명의 미국과 아르빈 병사들 그리고 수천 명의 PAVN과 베트공 병사들이 죽은 그 치열한 전투는 북베트남군에 의해 수행된 단지 한 방해 작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악명 높은 캐산 77일 전투뿐만 아니라 1967년 말에 PAVN과 베트공에 의해 여러 다른 전초기지들도 공격당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송베이의 남베트남 공화국 국군 대대가 베트남 인민군 연대에 의해 매복 공격을 받았고 2일 후에는 또 다른 베트남 인민군 연대가 랑린의 미국 전초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800명의 베트남 인민군 병사가 죽은 10일간의 맹공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전투들은 국경 전투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일련의 공격에서 가장 격렬한 공격은 다크토 근처의 전초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은 22일 동안 계속되어 1200명에서 1600명 사이의 베트남 인민군 병사와 260명 이상의 미국 병사가 사망하였습니다. 미국 지휘관들은 이러한 전투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공중폭격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PAVN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PAVN의 실제 계획인 혼란과 주의 분산을 위한 사소하지만 잔인한 충돌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격의 첫 번째는 1월 30일 자정 직후에 시작되었는데 5개의 주도가 박격포나 로켓 공격을 받았고 이어서 대부분 베트콩 멤버로 구성된 무장한 지상군이 등장했지만 때때로 베트남 인민군 정규군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그 후 작은 팀들이 베트남 인민군 병사들을 라디오 방송국과 중요한 남베트남 본부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들은 잘 조정되지 않아 아침이 오면 대부분의 PAVN과 베트콩 병력들이 그들의 목표에서 쫓겨났을 정도로 많은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정보수장은 웨스트모어랜드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 이러한 공격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장군은 미군 병사들에게 최고 경계 상태를 지시하고 ARVN에게 알리도록 했지만 많은 병사들이 휴가 취소에 대한 명령을 무시하였습니다. 1월 31일 새벽 3시 PAVN과 베트콩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추가 공격했다. 사이공은 이번 공세의 주요 목표였다. 보고에 따르면 PAVN은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베트남 공화국 국군 합동참모본부, 공군기지, 독립궁,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대사관, 베트남 해군 본부, 그리고 남베트남의 공식 국제방송국인 사이공 라디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사이공 라디오는 특히 중요했으며 PAVN은 당시 대통령인 호치민의 테이프를 방송하여 아르빈 병력을 그들 편으로 돌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방송센터를 점령한 것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공격자들이 건물을 6시간 동안 점령한 후 폭발물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끝냈습니다. 건물이 점령되자마자 타워로의 오디오 라인이 끊어져서 호치민의 메시지를 방송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PAVN과
베트콩의 미국 대사관 점령 계획은 건물 내부로의 접근을 얻지 못하고 미국의 증원군에 의해 죽임당하거나 포획되어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해군 본부에 대한 시도도 PAVN에게는 재앙으로 끝났는데 건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12명의 베트콩 멤버들이 잡히거나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날인 1월 31일, N은 웨이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맹국 방어 위치는 모르타르와 로켓의 잔인한 폭격 후 두 베트남 인민군 대대의 지상 공격을 받았다. 4.20과 마찬가지로 PAVN이 점령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시내에 위치한 궁전, 공원, 주택 단지인 시타델에 위치한 아홉인 제1사단 본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타델은 높은 벽, 해자,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다. 알빈 병력들이 방어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베트남 인민군 병력에게 넘어갔습니다. 휴의 전투로 불리는 이 공격은 1월 31일의 초기 공격 이후 3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특정 충돌에서 150명의 미국 해병과 400명의 남베트남 병사가 사망했으며 약 5,000명의 북베트남 병사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미국 육군 대위 하워드 프린스는 나중에 NPR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가본 것은 전쟁 기간 동안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격렬한 지상 전투였습니다. 인용구 끝. PAVN이 도시를 점령한 동안 베트공 병력들은 집집마다 수색을 실시하며 미군 또는 남베트남 정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범죄로 공무원, 종교 지도자, 교사, 그리고 다양한 다른 민간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들 개인들은 VC에 의해 반혁명가로 묘사되었고 그 후에 처형되어 그들의 시체는 대량 무덤에 던져져 매장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의 대학살은 미국과 아르빈이 2월 26일에 다시 한번 그 지역을 통제하게 된 후에 발견되었고 마지막 대량 무덤은 1970년에 발굴되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곤봉으로 죽임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총으로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아서 묻혔습니다. 동맹군은 2809에 시신을 발견했고 3,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PAV는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했는데 이에는 사원, 궁전, 그리고 다른 기념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더 많은 도시가 공격받았다. 테트 공세의 첫 번째 단계의 마지막 공격은 2월 10일 이 백루 지방 도시에 대해 시작되었습니다. 약 8만 4천 명의 PAVN과 베트공 병력이 모든 주요 연합군 비행장을 포격하고 64개 지방 자치구와 다수의 작은 마을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빙과 남베트남 국가경찰은 공격자들을 며칠 내로 몰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미군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미군은 주로 전국에 흩어진 많은 전초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포격에 주력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은 공격을 그렇게 비밀리에 조정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인용하면 당황했다고 보도되었으며 미군 지휘부의 반응은 패닉에 가까웠습니다. 비록 PAVN과 베트콩이 4.20의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려는 여러 실패한 시도 이후 4.20에서 쫓겨났지만 20개 이상의 VC 대대가 근처에 자르딘 지방에 남아있어 남베트남 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맹국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 아르빈은 베트콩이 아직 점령하고 있는 4.20 주변 지역을 되찾기 위한 여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두 작전 모두 성공적이었고 첫 작전에서 이 65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되었다. 베트콩 427명이 추가 포획되었다. 두 번째 작전은 더욱 광범위했으며 이 작전에서는 645명의 베트콩이 사망하고 추가로 708명의 베트콩이 포획되었습니다. 테트 공세의 두 번째 단계는 5월 4일 새벽에 시작되었고 남베트남 전역의 119개 목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아빈과 미국이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었고 PAVN과 베트콩이 목표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다. 13개의 VC 대대가 4.20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여 도시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5월 12일 그들은 그 지역에서 철수했다. 수도 점령 시도 중 VC 병사 3,000명 사망했다.
13일 후 PAVN과 베트공은 다시 한번 4.20을 목표로 삼았고 그 후의 충돌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월 18일에는 152명의 VC 멤버들이 아르빈에게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가장 큰 공산주의자 항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공세의 마지막 단계는 8월 17일에 시작되었다. 이번 공격은 4.20을 다시 겨냥했지만 도시와 민간인보다는 군사 목표에 집중되었다. 이번에는 미국과 아르빈이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PAVN과 VC는 돌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타이닌과 안로크 등 일부 국경 도시가 방어군을 도시에서 빼내기 위해 공격받았고 미군 특수부대가 주둔한 무프랑 캠프에 대한 포위 공격이 시작됐다. 이 공격은 PAVN이 후퇴할 때까지 이틀간 계속됐다. 8월 공세는 미국에서 큰 실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군사지원사령부는 약 5주 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약 2만 명의 북베트남 병사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공식 역사는 텟 공세의 첫 번째 단계를 위대한 전략적 승리라고 부르지만 그 이후에 남은 죽음과 파괴를 넘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역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인용하면 15만 명의 적군 병사들을 죽이거나 흩어뜨렸고 그중 4만 3천 명은 미국인이었으며 베트남에 있는 미국의 전쟁 예비 공급품의 34%를 파괴하고 4,200개의 전략적인 마을을 파괴하고 추가로 140만 명의 사람들을 해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가 끝날 때까지의 추정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약 14, 300명이며 추가로 24, 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전쟁 시작 이후 80만 명이 이동한 상태에서 63만 명의 사람들이 집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세로 7만 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그중 3만 채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엘빈이 최선을 다하고 예상보다 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영률은 텟 이전의 1000명당 10.5명에서 1968년 7월에는 1000명당 16.5명으로 상승했습니다. 1968년은 ARVN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로 약 2만 8천 명의 병사가 전사했다. 1단계 동안 미국과 남베트남 병사 중 약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단계 동안에는 또 다른 8만 7천 명의 민간인이 노숙자가 되었고 500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넷 5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특히 1969년 상반기에는 PAVN과 VC 병사 2만 명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는데 이는 1968년에 비해 3배나 많습니다. 역사가들은 공세 중 최대 5만 명의 공산주의 병사가 전사했으며 대부분의 보고서는 약 4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텟 공세 동안 남베트남을 괴롭힌 끔찍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북베트남의 선전 승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세가 끝난 후 남베트남은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고 VC 병사들은 남쪽 정부가 한때 지배하던 시골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텟 공세가 남긴 파괴는 서양 매체의 대부분이 놀랍게도 진실하게 보도하였습니다. 1968년 8월 여론조사에서 미국 시민 절반 이상이 베트남 파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이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KS-안 전투를 논의하는 비디오에서 언급했듯이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승진했지만 린든 B 대통령은 존슨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행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재선 출마를 철회하고 북베트남에서의 대부분의 공격을 중단하면서 평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었고 텟 공세는 생명과 도덕의 잘못된 처리뿐만 아니라 반전운동의 주요한 발화점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 대해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정부가 계속해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날이 계속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보고서는 적군이 미국 정부 관리들의 발언과 달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줄어들고 미국의 개입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텟 공세에 대한 현대 보고서들은 당시 유명 TV 기자 월터 크론키트의 말을 인용하며 그는 많은 미국인들이 보지 못한 문제점들을 짚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우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서약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 협상하는 것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이라며 많은 미국인의 문제의식을 대변했다. 린든 B. 존슨의 국방장관인 클라크 클리포드는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으며 베트남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규정하고 계속되는 싸움과 계속되는 피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테트 공세가 미국에 대한 모든 희망을 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승리를 위해. 베트남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까지 7년이 더 걸렸지만 테트 공세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충돌 중 하나의 끝을 알리는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